첫 번째 강의로 제가 강의할 주제는 이머시브 사운드는 이렇게 만들어진다입니다. 저는 이신열이고요. 한국음악회 오디오 국가장과 산하협동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머시브 사운드에 대해서 올 8월 달에 이 장소에서 한 150명 이상이 모인 가운데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신청자는 한 400명 이상이 신청을 했고요. 그만큼 많은 부분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 왜냐 그러면 지금 굉장히 이머시브 사운드에 관한 이렇게 세미나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뭐 장비들 판매하는 업체들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오고요. 뭐 코바쇼나 이런 데서 알겠지만 대부분들이 이머시브 사운드에 대해서 전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학회 차원에서 이머시브 사운드에서 이런 어떤 기술 세미나를 했던 이유가 좀 정확한 이게 한계는 어디까지고 있고 기술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이 될지 상업적인 어떤 결론이 내면 안 되거든요. 업체에서는 무조건 다 좋다고만 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상업적인 행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까지는 되고 어디까지는 안 되고 이게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될 건가 단지 일어나는 하나의 바람일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쉬운 버전으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할 텐데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스피디하게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신열2라는 금연기술 강의 채널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요. 여기 가보시면 저번에 서울대 했던 강의부터 해가지고 음향 관련된 강의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마이크로폰 강의도 있고요. 스피커 강의도 있고 하이엔드 스피커 만드는 거, 앰프 뭐 만드는 거, 자동차 뭔가 잡다구리한 것들 기술 강의 채널이 있고 그다음에 강의 자료 다 있으니까요. 뭐 이런 것들 잘 없거든요. 솔직하게 보면. 굉장히 좀 심도 있는 기술 강의들이 많으니까 제가 음향캐스라든지 이런 것들 1년에 한두 번씩은 항상 이런 기술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걸 다 업로드 해줬으니까 오늘도 아마 이게 업로드 될 겁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소지캐스터 채널도 근데 이건 좀 잡다구리한 그래서 그냥 5분짜리 10분짜리 있는 것들 그때그때 주제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좀 한번 참고 해주셨으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아시죠? 조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건물에서 제가 박사학위를 2005년도에 받았고요. 소니캐스트라는 회사 연구소장을 맡고 있고 LG 삼성, 현대차, 네이버, 아나민케 영양기술 자문을 하고 있고요. 디지소닉, JD솔루션 연구소장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장비 쪽에 제가 좀 나름대로 좀 일가견이 있어가지고 오디오 프리시전, 엔티 오디오, 클리퍼, 사운드 체킹 등 영양기술 자문을 하고 있고 실제 장비 개발심 아니죠. 이분이 그 유명한 클리퍼 박사님이십니다. AP 대표님이시고 그래서 국내 음향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다 먹고 있다. 후배들 키우고 있는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잘 없더라고요. 이게 이제 음향이라는 게 음향공학이 들어가 버리면 이게 전기전자, 그 다음에 기계공학, 그 다음에 음악, 그 다음에 물리학, 심리, 음악 이런까지 다 어우러야 돼서 실제로 저도 제가 이제 2005년도에 학위 받고 나서 한 15년 정도 지나니까 내가 소리에 대해서 약간 좀 이해가 간다 이 정도 들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음향이 참 어려운 학문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단순히 딱 잡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소리가 좋다 나쁘다 결국은 내 얘기에서 좋다 나쁘다 이게 간단하게 예스와 노인데 그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너무너무 변수들이 많다는 거죠. 이게 과연 저 스피커의 문제인 건지 공간의 문제인 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면 음악 컨텐츠 그 자체의 문제인 건지 그게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진단해가지고 이거 하는 것들이 참 되게 어려운 학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가 음악도 이해를 해야 되고 음향도 이해를 해야 되고 전기도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떤 진동에 대한 메커니즘도 이해를 해야 되고 건축도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사람의 심리적인 것도 이해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인데요. 오늘은 이머시브 오디오입니다. 3D 사운드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머시브 오디오 기초 이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래서 이제 기술 구성 요소가 뭐가 있는지 제일 중요한 거는 패널거든요.
결국은 이머시브 오디오라는 건 3차원 공간상에다가 내가 원하는 음을 맺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위과 고도, 거리를 어떻게 제어할 건지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음상 정의, 영어로 하면 사운드 로컬리제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방위각에 대해서, 고도에 대해서, 거리에 대해서 소리를 어떻게 위치를 시킬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걸 이해하면 이머시브 오디오는 다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복잡다단하고요. 그 다음에는 머리 듣는 함수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는 왜 어렵냐?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여러분이 듣는 음악의 한 90% 이상, 지금 99%를 음악이 새로 나오면 소비라는 것들이 이어폰을 통해서 소비를 합니다. 지금 무선 이어폰이 엄청나게 이렇게 대중적으로 보급이 돼가지고 있고,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거의 첫 번째 오디오가 무선 이어폰입니다. 그래서 무선 이어폰에서 음악을 듣는 게 거의 다기 때문에 산업에 지금 음악의 예를 들면 이머시브 돌비 애트모스 뮤직이다 예를 들면 리얼리티 오디오 3.0이다. 지금 음악이 그렇게 서비스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의 99%는 다 이어폰으로 소비를 하고 있죠. 이어폰으로 되어 있는 이머시브 오디오를 통해서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머리 전달 함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 전달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쓰는 게 이제 바이너럴 렌더러죠. 바이너럴 렌더러 보면 돌비 렌더러도 있고요, 삼성 렌더러도 있고, 그 다음에 애플 렌더러도 있고,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구글도 이제 대안전서 만들어가지고 무료로 된 렌더를 만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삼성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지금 이게 평가를 먹기 하는 게 있잖아요. 페이스북 이런 것들도 자체 렌더를 만들어가지고. 왜냐 그러면 지금의 대부분의 음악 시장은 다 이어폰 헤드폰 기반이고, 이어폰 헤드폰에서 소리를 위치시키려면 다 렌더가 필요한 거죠. 바이너럴 렌더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까지도 쓸만한 바이너럴 렌더는 없습니다. 돌리보다 애플이 좀 더 낫고요. 삼성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들 보면 다 고만고만한 수준에서 이게 아마 이제 앞으로 굉장히 어떤 중요한 어떤 그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건데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그런 거고요. 자, 패닝 알고리즘이 있는데, 패닝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제 그 가상의 소리를 위치시킨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그 방식에는 시간 패닝, 크기 패닝, 그 다음에 심리명 패닝, 그 다음에 양의 상관도를 이용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있으면 이야기를 할 건데 굉장히 중요한, 아까 사운드 로컬라이제이션, 음상 정의를 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핵심 기술이 되겠죠. 이게 보면 여러분들이 패닝이 있으면 그냥 기계가 그냥 내가 어떤 제품을 샀어요. 아이오손더를 샀든 멜리사를 쓰든 아니면 프로툴에 있는 걸 쓰든 간에 패닝이면 그냥 패닝 한 종류가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있는 패닝 쓰지 패닝이 왜 이렇게 중요해? 저 사람 왜 패닝을 강조하지? 근데 스펠 레볼루션만 딱 들어가 보면 패닝이 20가지 정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V랩이 뭐고 M랩이 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사실 이 내용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음장 제어로 들어갑니다. 사운드 필드 컨트롤. 이거는 이제 스피커 기반으로 할 때 음장 제어가 있고요. 이어폰 기반의 음장 제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피커 기반 같은 경우에 음장을 하면 예를 들어 야마 같은 경우는 에이브 리시버 3에 음장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사이언스 픽션 모드도 있고 아레나 모드도 있고 라이브 재즈 모드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음장. 이제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그걸 바라봐야 될지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악이나 영화나 그다음에 공연장 이런 데서 스피커 배치가 도대체 어떻게 돼야 될까라는 거죠. 오늘 아마 여기서 우리 이머시브 오디오를 이제 바라보는 데서 제일 핫한 데는 사실 공연장 분야거든요. 전시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쪽에서는 바로 돈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굉장히 비싼 장비를 통해서 했는데 지금은 거의 PC 오디오 카드만 가지고도 되는 솔루션도 몇백만 원짜리 솔루션도 이미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있겠죠. 대신에 또 영화에서는 또 돌비 애트모스 해가지고 쫙 나가는 게 있고, 이번에 그 탑건 같은 데서 나온 매브릭 이런 것들도 보면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가 영화에서는 맞추기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반해서 그러면 음악에서는 어떻게 가고 있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그런 발전이 될까?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지금 애플하고 삼성 스마트폰 회사에서는 또 사활을 걸고 있거든요. 돌비 애트모스 뮤직 아니면 이렇게 바이너럴 이머시브 오디오를 돈이 되기 때문에, 왜냐면 무선 이어폰을 팔아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사활을 걸고 또 연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기 투상하고 귀를 넣어가지고 HRTF를 개인화한다고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iOS 16이 한 2달 전에 이제 서비스가 됐죠. 예, 굉장히 지금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머시브 오디오 녹음인데요. 그러면 이머시브 사운드를 내주기 위해서 녹음을 어떻게 해야 되지? 대한 부분인데 이걸 너무 깊이 이야기해 보면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그 스테레오 녹음하고 서라운드 녹음하고 이머시브 오디오 녹음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얘기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폰, 바이노럴 기반 이머시브 오디오가 이제 지금 이제 폰에서가 관심 있는 거라 그렇죠. 무선 이어폰을 내주는 거 있잖아요. 그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이 뭐가 있고 그 필요한 요소 기술이 뭐가 있고 그 요소 기술에서 세 가지가 있는데 헤더 트래킹과 개인 IH를 테이프하고 이어폰 고정 이 세 가지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건지 그 기술 동향에 대해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과연 1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가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말만 해도 지금 10분이 지나갔기 때문에 빨리 해볼게요. 이벌시브 오디오 기초 음향 이론인데요. 이벌시브 오디오의 구성 요소를 보면 그 음상 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소리를 위치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결국은 내가 옛날에는 스테레오 같은 경우는 이게 이 스피커 있다 보면 이 사이에 좌우만 음을 정의시킬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얘가 3차원 공간에다 정의시키는 게 그게 이벌시브거든요. 뭐 위치가 돼야 뭐 나중에 펜을 걸어가지고 막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방위각과 고도, 이제 거리라는 요 세 개, 3차원이기 때문에 뭐 방위각은 수평일 거고 고도, 그다음에 거리를 영역할 건데 그게 3차원이 되겠죠. 알세타 파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그 세 개에 대한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원의 크기감도 있겠죠. 이 음원이 얼마나 크기감, 볼륨감이라고 그러는데 이 볼륨감을 어떻게 제어할 건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간단치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이런 부분들이 다 이해를 해야 그러니까 모노 스테레오 서라운드 때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스피커 버전도 있고 이어폰 버전이 또 있기 때문에 한 10배 이상 더 공부할 게 많은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거 공부 많이 해야 되고 실제 그 현재 계신 분들이 이걸 이론적으로 설명해 주는 사람 저는 어디도 본 적이 없어요. 거리감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왜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고 왜 그러면 그렇게 될 때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과연 그게 또 가능한 부분인지 내 귀에는 혹시 그렇게 들리는 건 아닌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도대체 스피커를 얼마만큼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잘 몰라요. 그냥 우리 회사 솔루션 최고 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패널입니다. 패널이라는 것들은 가상으로 음성을 정의하는 거. 지금 여기서 보면 아마 제 목소리가 여기서 들리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스피커도 없는데 스피커는 저기하고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께서는 뭐 이쪽에서 양쪽 귀로 들어가고 이쪽 양쪽 들어가고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여기 들리는 거야. 왜 이렇게 여기 들리지? 그건 모르는 거지. 뭐 하느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지금? 그건 헛개비상이거든요. 헛개비상을 내추주는 원리를 패널이라고 해요. 패널. 이 패널. 스테레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스피커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가운데 해주면 12시 방향에 맺힐 거고요. 이렇게 해주면 이쪽에 맺힐 거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건 아시죠? 스테레오 펜은 어쨌든 이 선상에 어째 1차원적인겠죠. 선상에 음을 맺힙니다. 서라운드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센터가 있고 앞에 3개가 있고 뒤에 2개가 있는 걸 기본적으로 5.17에 그러니까 그러면 적어도 요 공간상에 음원은 맺힐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요 2개 이용해가지고 요 어디에 맺힐 거고 요거 확장판이거든요. 이 2개 이용해 어디에 맺힐 거고 요 2개 어디에 맺힐 거고 요 2개를 이용해 어디에 맺힐 거고 요 4개 어디에 맺히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아마 요 면상에 2차원적으로는 맺힐 수 있을 게 아니냐. 그래서 나는 수평문적으로 감싼다고 해서 서라운드 사운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정말의 말씀입니다. 이게 안 돼요. 느낌만 살짝. 사실은 스테레오도 안 됩니다. 그 이야기도 좀 다 하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고도까지 다 들어가고 거리까지는 다 완벽하게 되는 이게 이제 뭐 돌비 애트모스 패널, 3차원 패널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거는 더 안 됩니다. 그냥 아예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지금 모든 이렇게 이 제품들을 사면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픽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다 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플라시버. 근데 이제 그러면 안 된다고 보고 어떻게 하면 이게 잘 안 될 수 있는데 좀 더 잘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만드는 게 더 낫겠어요? 아니면 야 이게 되는 거야 이거대로 나오는 거야 하면서 아무 고민 없이 그냥 그 작업을 하는 게 맞겠어요?
이 전자가 맞거든요. 안 되면 어떻게 하면 저게 왜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되게 할 건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이것만 보고 작업해가지고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제일 낭패 보는 게 작업이 다 끝났어. 사람들한테 이제 들어보라 그래. 나는 저걸 보면서 작업을 했겠죠. 다른 사람들 전혀 다른 방향에 다른 위치에 다 가리키고 있다 보면 나중에 현타가 옵니다. 내가 뻘짓을 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연락이 저거 보고 작업을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라 그러면 뭐야 이거. 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실제로 이게 그 영화 이런 거는 스피커 기반으로는 괜찮은데 특히 이제 이어폰, 헤드폰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뭐야 스테레오보다 더 안 좋은 영향이 안 좋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어폰, 헤드폰에서 뭐 애트모스 뮤직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현재까지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 폰 회사가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왜? 무선 이어폰을 팔아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폰 하나 파는 것보다 돈도 많이 벌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꼭 HMD랑 비슷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0년 전부터 홀로레드 다 된다고 했지만 그때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바뀐 게 있습니까? 똑같아요. 이것도 사실 간단치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신호처리만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가능성이 있어요. HMD 같은 경우에는 뭐 배터리 소모량부터 해가지고 통신 속도, 그 다음에 이게 그 영상 재현 장치에 대한 하드웨어 사용이 굉장히 중요한 데 비해서 이거는 신호처리가 잘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뭔가가 초격차가 나오는 솔루션이 나오면 그 사람은 대박이 날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애플랜드를 들어봐도 뭐고 돌비 더 쓰레기네 이 현재는 이 수준이. 그걸 좀 아셔야 된다. 현 상황이 그렇다. 그래서 지금 저는 돌비 애트모스 뮤직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집에다가 회사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건 오케이.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보겠다? 그래서 내가 매덕을 투자한다? 매덕을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과연 그 돈이 될까? 결국은 소비자들이 스테레오하고 RA360이든 돌비 애트모스 뮤직을 들어봤을 때 뭐지? 막 이렇게 고개가 갸우뚱해지면 안 살 거 아닙니까? 결국은 돈을 더 주고 사야 되는데 더 비싸게 주고 지금 플락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하이 레졸루션 MK 오디오 서비스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타이달이나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는 돈을 더 주고 하죠. 왜? 확실히 음질이 좋으니까. 근데 그거는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거든요. 물론 좋은 스피커, 좋은 이어폰 들을 때 이야기지만 하지만 이거는 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로서는. 현재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아까 누가 어떤 아주 정말 기술 기업이 튀어나와서 이렇게 할지는 모르죠. 현재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근데 스피커 기반으로 해서 공연장 한다. 그거는 하시면 되는 거고, 그거는 확실하게 이제 아는 속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의 컨텐츠의 거의 99%를 소비하고 있는 이어폰, 헤드폰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런 서비스를 내가 하고 싶다고 하면 고민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렌더러가 지금 그만큼 안 가고 있어요. 이거만 보여주면 뭐합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왼쪽에 오른쪽에 머리카락 함수를 가지고 바이널 렌더러가 돌려야 되는데 결국은 그게 똥통인 거죠. 사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오늘 이게 다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근데 거기에 대한 좀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음상견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수평면 사는 수평면, 이 사람이 수평면 이야기하면 사람이 귀가 양쪽에 두 개 있다는 걸 잘 아셔야 돼요. 사람이 여기 귀가 이렇게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옆에 두 개 있는 것들은 옆에 두 개 있다는 말은 수평면에 대해서 잘 느끼라고 진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한 개가 세 개가 있다. 그러면 이제 장난 아니었겠죠. 이제 뭐 처음부터 스나이퍼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수평면상에. 그래서 수평면은 잘 느낍니다. 왜 잘 느끼냐? 바로 시간차하고 크기차로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시간적으로 먼저 늦게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간적으로 이만큼 시간차가 생기죠. 그러면 여기 어디 있겠구나. 우리는 학습에서 알고 있습니다. 눈으로 해가지고는 정보, 시각적인 정보 플러스 들을 때 저기구나 하는 게 안다는 거죠. 그러면 0.1ms 뭐 뒤에 오면 이쪽이 있다는 거죠. 이게 시간차 정보고요. 그 다음에 크기차 정보입니다. 크기차인데 아까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크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쪽이 그렇죠? 크게 들어오죠? 이 두 개 가지고도 사람은 이제 늘 학습에 의한 기계학습처럼 해가지고 학습에 의해서 알고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이게 수평 현상이 그런데 중요한 건 위를 어떻게 느끼나요? 여기 그렇죠? 이거는 사실 시간차 크기차가 없지 않습니까? 가운데는 그렇죠. 똑같이 들어와 버리거든요. 이때는 어떻게 하지? 그때는 차이 정보는 없습니다. 없고 바로 음색 정보만요. 음색 정보. 스펙트럴 큐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바로 조물주가 귀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귀가 귓구멍이 있고 이게 원형이었다 그러면 우리는 위, 아래, 앞, 뒤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안경 걸려고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이게 다 이게 위아래 좌우가 다 비례집니다. 그러면 정면으로 오는 소리는 귓구녕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하고 이게 뒤에서 맞고 들어가는 이 기울물이라고 하는데 맞고 들어가는 건데 시간차가 0하면 아시겠지만 시간차가 존재를 하면 특정한 주파수는 없어지게 되고 특정한 주파수는 두 배가 커지게 되죠. 그럼 이 없어지는 주파수가 로치라고 합니다. 이 위치가 이 경로가 다르 여기 왔고 이만큼 가지고 여기서는 여기 갖고 바로 맞고 들어가죠. 그렇죠? 짧지 않습니까 경로가 그거에 따라서 위치가 다 바뀝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앞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 안 되나. 그게 보통 6km에서 13km 요 사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지문처럼 다 달라. 이해가시죠? 아니 넘어갈게요. 근데 이거는 물리적으로 보면 야 음색 이거 그럼 이거 사람마다 귀 다 다르면 그래 음색 차이 가지고 할 수 없는 결국은 이거 공통 지문을 만들 수 없듯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럼 저거 어떻게 해? 그래서 애플은 사진을 찍습니다. 이 데이터를 다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체명을 만들겠다고 iOS 16에서 이번에 만든 거죠. 해보신 분 있죠? 사진 찍는 거. 그걸 낸 거예요. 그게 100% 맞냐? 그건 일단 점점 더 개선이 되겠지만 일단 거기까지 지금 기술력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위아래를 느끼는 거 있잖아요. 위를 느끼는 게 그것만 있냐? 물리적으로 그러면 아까 이게 노치 주파수에 위치만 되면 기계적으로 탁샥 죽이면 앞으로 모든 사람들 어쨌든 그렇게 가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여기서부터가 이제 볼 때는 이게 뭐냐? 바로 뭐냐고 하면 심리적인 부분이야. 사람의 위치가 스피커의 물리적 스피커 여기 있으면 사람이 여기 있다고 느끼겠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스피커가 앞에 있어요. 앞에 하나가 있는데 1kHz를 있잖아요. 삐 그러면 사람은 뒤에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4kHz를 갖다가 크게 들으면 사람은 소리가 앞에 있다고 느껴요. 그리고 8kHz를 갖다가 삥 내주니까 소리가 위에 있다고 느껴요. 대부분의 사람들. 스피커 위치는 무관하게. 그리고 10km가 넘어가면 또 뒤로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하면 내가 스피커 막 배치해가지고 한 대 있잖아요. 전자음악을 들어가지고 특정 음악 주파수 음악이 있으니까 전자음악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걸 들어줘 버리면 스피커에 전혀 무관하게 좀 위로 갔다가 뒤로 갔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패닝을 이렇게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음색에 따라서 소리가 가버리는 그 위치가 사람 느껴버리는 거지. 스피커가 수천 개가 있든 아무 상관이 없고 패닝을 3점 패닝, 2점 패닝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디렉셔널 밴드라는 거예요. 소리 위치를 정해주는 주파수 밴드가 정해져 있다는 거지. 스피커 위치는 전혀 무관하다. 두 번째, 이거 잘 아셔야 돼요. 홀 있는 미들, 가운데 있는 구멍. 이건 뭐냐고 하면 지금 이 스피커 두 개 있지 않습니까? 두 개가 있는데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이게 보통 한 2주면 다음에 한 60도 정도 벌어져 있겠죠, 그렇죠? 이 벌림각이랑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이게 아까 여기 잡혀 있다고 그랬죠. 왜 잡히는지 몰라요. 팬텀 이미지가 잡혀. 여기서 동일 시간에 동일 크기가 딱 도착하면 가운데 헛개비상이 잡히는 거예요. 왜 잡히는지는 몰라요. 왜서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패널이라는 걸 만들어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렇게 있는데 이게 그러면 진짜 뭔가 다시 볼게요. 이게 스피커 벌림각입니다. 스피커 벌림각인데 이걸 갖다가 0도라는 말을 스피커 두 개 붙여놨어요. 이렇게. 이게 두 개 붙여있어요. 그럼 당연히 앞에 있겠죠, 그렇죠? 프론트에 있고 이거는 프론트 하이, 이거는 위에 있고 뒤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처음에 스피커가 60도만 좀 벌어지니까 조금 더 위로 느끼죠, 사람들이. 음이 이만큼 떠버립니다. 그러다가 더 많이 벌어져 버리면 더 떴다가 180도 버린다는 말은 스피커가 옆에 좌우로 왔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완전히 어밥으로 느끼는 거예요. 소리가 위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게 바로 이어폰이 이어폰 스피커 여기 있는 거죠. 그러면 소리가 위로 많이 가요. 그런데 아까 디렉셔널 밴드가 아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8kg 있죠? 8kg 거를 강조해버리면 소리를 다 밀어 떠버린다, 이어폰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스테레오 사운드는 전면 사운드인데, 여기 있는 사운드는. 이런 것도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8kg를 많이 죽이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어폰 튜닝을 할 때. 이제 그런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무대가 좁히면 좁힐수록 여기가 안정적으로 딱 이게 수평구 높이에 잡혀 있잖아요. 조금만 벌어질수록 계속 위로 뜨는 이야기가 생겨요. 이게 그래서 뜬다라는 말은 내가 앞에 구멍이 생긴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홀 인더 미들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앙에 구멍이 생긴다고. 어디 있어? 위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트랜전트한 화이트 노이즈 칙칙칙 이렇게 살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레인 같은 게 톡톡 떨어지니까 광대형 노이즈 이러는데 이제는 뭐 새 소리라든지 끼우끼우 소리라든지 벨 소리 땡 이런 소리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 위치는 전혀 무관하게 아무데나 다 가르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소리 스피커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다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피커를 무한대로 놓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는 어쨌든 이렇게 띄엄띄엄 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소리가 윙 갔다가 뭐 일로 갔다가 일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나는 분명히 윙 돌렸는데 있잖아요. 소리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확 돌려버리면 뭐 그냥 돌아가는 이런 느낌으로 느낄지 모르겠지만 정적으로 여기 딱 있어라 여기 있어라 하면 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가지고 스피커 배치도 적절하게 잘하고 할 건가를 알고 접근을 해야 성공한 이머시브 스피커든 이머시브 뭐 바이너럴 오디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패널에서 가르쳐 주니까 뭐 이대로 다 될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 착각. 그렇게 하면 삼류 콘텐츠가 나와. 이해가시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현타가 올 거야. 나는 분명히 로직에서 뭐 이렇게 했고 뭐 프로툴에서 아니면 윈도우에서 이런 거 했는데 뭐야 사람들 스테레오보다 못해? 100%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처음에 하면. 근데 그게 다른 사람들 다 똑같은 툴 쓰고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 특별한 툴을 쓰는 건 아니겠죠. 근데도 괜찮은 컨텐츠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실험을 하고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음원을 갖다가 내가 선정을 해주고 스피커 위치를 정해주고 그다음에 바이너럴 랜드를 어떻게 쓰고 하는 것들이 고도의 계산해서 한 거예요. 현실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5년, 10년이 지나가지고 랜드를 가지고 기가 막히게 나왔다고 하면 그런 고민 좀 덜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현재로서는 그런 거 아니에요. 현재로서는 잘못 접근했다가는 스테레오보다 훨씬 못하다. 돈 날린다. 욕 들어붙는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냐? 다 심리적인 거야. 피치 아티팩트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 저음은 있잖아요. 이 까만 게 실제 스피커 위치거든요. 근데 인지는 음원의 위치예요. 저음을 해주니까 다 밑으로 하는 거예요. 고음을 해주니까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할수록. 그러니까 고음 소리가 해주면 스피커는 아래 있지만 위로 있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저음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 위에 있더라도 아래에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저음은 가라앉으니까 느끼고 고음은 날리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인간이 살아오면서 있잖아요. 저음 누름 소리는 다 아래 있는 것밖에 없었거든. 삐걱삐걱 고음 소리는 새들 소리 이런 것밖에 없고 위로밖에 없던 거였어요. 스피커 여기 있다고 해가지고 여기 있다고 안 느낀다는 거지. 여러분들 밤에 모기 딸릴 때 찾기 쉽던가요? 이 찾기롭지. 모기가 7kg, 8kg 있으면 분명히 모기는 여기 있는데 우리는 여기 친다는 거지. 8kg니까 위에 있다는 착각을 이렇게 가지고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특히 전자음악 같은 거는 특정한 거 배역을 많이 쓸 거 아닌 거예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위치 잡아보려 하면 스피커 위치는 전혀 무관하게 간다는 거예요. 내가 패닝 근거하고 전혀 다른 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이제 거리인데요. 거리는 더 어려워. 이것이 방해각은 좀 쉬웠는데 기가 양쪽에 있으니까 고도는 뭐 이거 심리적인 거 뭐. 이제는 거리는 이거는 더 어려운 거예요. 사람은 원래 거리를 잘 못 느껴. 왜 못 느끼냐? 사람은 가까이 있는 거지 잡아먹히는 거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좀 멀리 있으면 몰라. 이게 뭐 얼마만큼 멀리인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거리를 어떻게 느끼냐? 사람은 음량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까이 있으면 커질 거고 멀리 있으면 작아질 거잖아요. 이제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볼륨 줄이면 소리가 왔다 갔다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스피커 볼륨 줄이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직접 음악과 단양음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내에 들어오면
잔향음이 크고 직접음이 작다. 그럼 멀리 있는 거고 직접음이 크고 잔향음이 작다. 그러면 가까이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실내에 있을 때는 그래서 거리감을 느끼기 싫어. 근데 요거 하나만 가지고 있잖아요. 나는 아주 드라이한 사운드 가지고 잔향 하나도 없이 뭐 이렇게 해줬다 그러면 거리감 느끼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써놓는 거야. 그 다음에 고주파수 에너지가 줄어들수록 더 멀리 있는 느낌 느끼죠. 그렇죠? 실제로 공기 중 어테뉴에이션이 많아지니까. 근데 어쨌든 이렇긴 한데요. 이게 실제로 잘 안 먹습니다. 특히 스피커로 해가지고 지금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더 멀리 내죠.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조금 쉬운데 측면 같은 경우는 아예 안 됩니다. 좀 이따 나오고 음색만 더러워지고 있잖아요.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거리를 좀 많이 넣기 싶다고 하면 최대한 한 번에 많이 내주는 거예요. 많은 음들을 갖다가 이게 미치시켜줘야 사람들은 하지만 상대적인 차이를 많이 느끼거든. 그래서 좀 많이 있어줘야 이거보다 멀리 있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 느낀다는 거지. 음원 몇 개만 단독적으로 해가지고는 거리감 느끼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친밀도도 굉장히 중요하다. 전자음악 가지고 거리감이라 그러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 목소리는 알죠. 우리 사람 목소리는 굉장히 친근하기 때문에. 여기에 잔향을 좀 넣으면 이 사람 좀 멀리 있는 거 알고 있지만 친밀하지 않은 악기들이라든지 친밀하지 않은 특히 전자음악 계열 같은 경우에는 거리감 느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머리 듣는 암수예요. 우리는 HRTF라고도 그래요. 머리 듣는 암수라고도 그리고 헤드 릴레이티드 트랜스펑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바이노럴 때문에 나오는 거고요. 지금 내가 여기서 이제 왼쪽이 오른쪽이 신호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들어와서 내 코에서 회전하고 뭐 반사, 굴절 어쩌고 그냥 다 거쳐가지고 그런데 보망 안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뿅 사가지고 왼쪽이 오른쪽에 뿅뿅 데이터가 들어왔다고 그럴게요. 그러면 나중에 그 뿅뿅 데이터에다가 제 목소리 안녕하세요 하면 전화시키면 여기서 소리가 맺힙니다. 이제 이 모든 어떤 지점에서 양쪽 고막까지의 음향 경로를 통칭해서 우리는 멀리 듣는 암수라고 그래요. 그 데이터베이스만 있으면 내가 어디든지 소리를 다 위치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바이노럴 렌더러예요. 핵심이 되는 게 머리 듣는 암수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알겠지만 머리 듣는 암수는 이게 제 귀가 아니죠. 이게 제 머리가 아니죠. 대표 아닙니까? 대표 선수. 내 글 가지고 내가 어떻게 JYP 가가지고 제 머리로 녹음 좀 할게요. 제 전용 음반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러면 들어오라 그럴까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게 내 귀하고 내 귀 확 잘라버리고 있잖아요. 고무기 딱 붙여놓고 나서 소리 잡아보면 잘 못 잡거든요. 똑같이 나가는 거지. 이해하시죠? 어쨌든 이런 거 머리 듣는 암수가 있으면 이제 이게 돼.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데 사람은 귀가 다 다르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보면 이게 다 다른 지점이 있어요. 이 중에서 내가 내게 뭔지를 몰라. 근데 평균을 시키면 아까 고무기 있잖아요. 고무기는 근데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평균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요걸로 가지고 들으면 소리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요 안에서 뱅뱅뱅뱅 된다. 지금 현재 바이노럴 렌더러의 현실인 거죠. 내 귀가 아니고 내 머리가 아니니까. 그런데 애플은 왜 사진을 찍냐? 요 속에서 내가 다 찾아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내 걸, 이게 네 거잖아, 이거. 약간 이런 개념이. 그래서 이제 바이노럴 렌더러가 되면 이게 이런 아까 HRTF 이거 이런 거 다 해가지고 하면 5개의 음원을 정해질 수 있겠죠, 그렇죠? 뭐, 그럼 위도 다 여기서 아까 머리 나가면 측정하면 될 거 아닙니까? 측정해가지고 음원을 갖다가 분리가 돼, 조수가 분리되어 있다고 하면 다 내줄 수 있어요. 지금 폰에서 100개 이상도 동시에 했어요. 그러면 100개 스피커 이상 정의 가능한 거지, 지금. 아무 문제 없어. 그런데 문제는 이 머리 듣는 암수가 내 게 아니다. 남의 거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무양실에서 실험을 해보세요. 뭐 실험해볼 수 없겠지. 무양실에서 머리를 칭칭 테이프를 묶거나 못 움직게 눈 감겨 불 닦어 머리 절대 못 움직게 해가지고 앞뒤 이렇게 하면 앞뒤 잘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머리를 웃기고 이렇기 때문에 있잖아요. 앞뒤 찾는 거예요. 딱 묶어놓고 있잖아요. 눈 딱 감기고 있잖아요. 눈을 돌려도 있잖아요. 찾을 수 있어요. 그런 실험일 때 눈 돌리지 마! 그냥 딱 시커멓게 해가지고 딱딱딱 해주면 앞뒤도 못 찾습니다. 내 HRTF가 하더라도 헤드 트래킹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헤드 트래킹 기술이 지금 무슨 이어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내 움직임에 따라서 다이나믹하게 움직여주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그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고개로 움직이는 거. 이제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나중에 그 얘기 나오고요. 패닝 알고리즘인데요. 패닝 아까 얘기했지만 헛개비상을 만들어주는 메커니즘이 바로 패닝이라는 거예요. 헛개비상. 패닝에는 시간 패닝, 크기 패닝이 개념이 있어요. 이 시간 패닝이 뭐냐 그러면 여기 있는데 이쪽을 있잖아요. 1ms? 1ms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1쪽 뒤로 내줬어. 그렇게 하면 뒤로 내니까 먼저 쪽으로 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0.2mm 정도 하니까 한 음이 이쪽에 맺힌 거야. 똑같이 했는데 시간적으로 똑같이 했는데 여기 똑같은 80dB 소리예요. 80dB인데 여기다가 딱 해주니까 여기다가 0.2ms 뒤에 해주면 여기 0.2ms 여기 0.3mm 여기 0.7mm 넘어가 버리면 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걸 나타내는 거겠죠, 그렇죠? 이쪽에다가 딜레이를 읽어주는 거니까 1000분의 1초만 늦게 오더라도 소리는 안쪽으로 간다. 그게 바로 시간 패닝. 여러분들 길 걸어가다가 이게 지금 내가 여기 있잖아요. 내 서로 여기 있을 때는 여기서 들리다가 어느 순간 여기 있을 때는 가운데 맺히다가 여기 가버리고 이리로 가버리는 거지.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계속 이제는 뭐 2ms, 3ms, 50ms 가더라도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되게 재밌죠? 얘가 음성 정에 이제 아무 도움이 안 돼. 1ms 넘으면 시간이 넘어가 버리면. 단지 얘는 뭐 역할을 하냐? 이거의 음량을 전가시키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지금 콘솔 설계할 때 다 이용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선행음 효과라고 불러요. 먼저 오는 소리의 위치가 다 정해져 버린다는 거지. 근데 그것도 먼저 온다라는 말은 0.1mm, 1ms 이내일 때는 안 그래. 이 두 개가 영향을 다 미치죠. 그래서 이 두 개 합쳐가지고 언어에 맺히는 거잖아요. 이건 합성점이라고. 왜 이렇게 되죠? 그건 모르지. 실험을 해보니까 이렇게 실험 결과가 나와. 이런 걸 갖다가 심리음향이라고 해요. 사이코포스틱이라고. 근데 더 웃긴 거는 100ms가 지나요. 그러면 이게 따닥 얘가 또 다시 살아나. 그걸 에코라고 그래요. 에코. 아주 쓰레기 같은 소리. 진해하는 응급 초등학교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에코로 살아나는 거지. 에코는 별로 안 좋은 거? 물론 우리가 에코도 적절하게 이용할 때가 있죠. 이게 노래방 가보면 에코도 겁나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홀 질 때 굉장히 중요한 거. 우리가 이제 패닝 할 때는 여기 이멀시브 할 때는 합선 연기가 중요한 거. 물론 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 개념이 왜 이렇게 되죠? 몰라. 걔도 이렇게 되나요? 모르지. 걔한테 물어봐야지. 사람만 이렇게 느끼는 거야. 이거는 물리적인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이 느끼는 거야. 왜 이렇게 됐는지는 여러 가지 추론해보면 알 수는 있지만 인간이 지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됐겠지 당연히. 그렇지? 이렇게 했을 때 더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옛날에 동물 생활할 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어째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게 틀리지는 않다고 보는데 그건 모르는 거지. 내가 신이 아닌 이상. 그러면 이 스피커가 두 개 있는데 이제 다시는 이제 크기 패닝으로 넘어갔어요. 이제 시간과 장난치지 말고 시간은 똑같이 온다고 볼게요. 거리 똑같죠, 그렇죠? 움직이지 마. 여기에서 이제 해볼게요. 이 두 개를 똑같은 크기 있잖아요. L1, L2라는 게 크기로 볼게요. 이게 높이가 같다는 거리가 하늘빛 길이 같다는 말은 크기 같다는 걸 볼게요. 크기 같으면 어디 가도 사람이 딱 가운데 느낀다 그랬죠, 그렇죠? 그게 그게 우리가 크기 패닝이잖아요. 콘스턴트 파워 패닝이라고 그래요. 이게 가리키는? 아까 원인은 몰라. 아니면 결론은 이거는 수학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벡터의 합이네, 합벡터. 이렇게 해가지고 합벡터로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가리키는. 야, 이게 벡터 합으로 나타내면 되겠네. 간단한 거였구나. 이거 음상 정리, 이거 헛개비상 이거 벡터 합으로 나타내자. 해서 만든 게 벡터 베이스드 앰플리튜드 패닝이에요. 그게 바로 V백이라고 얘기해요. V백. 그쵸? 그럼 3차원으로 넘어가 볼게요. 3차원 뭐야? 여기 이 세 개의 합벡터를 보는 거야. 그러면 가운데 가리키겠죠, 그쵸? 여기에 똑같은 크기 있잖아요. 시간적으로 같다고 보고 그러면 이거 방구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같아질 거니까 방구상에서 똑같은 크기를 가지고 딱 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가운데 가리켜야 되겠지. 여기 있겠네. 이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고도 정리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라고. 이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희미하게 뭔가가 보여줄 수도 있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저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목에서 잉 해가지고 이게 여기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더 위로 느낄까? 8km라고 그러면 1km라고 하면 뒤로 가는 거 보면 전혀 그렇게 안 간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로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만들었냐? 계산이 제일 편하거든. 계산이 편한 거죠. 연산하기 얼마나 편하게 앞에 있다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쓰시는 패닝 다 이겁니다. 돌비 애트모스 패닝이 다 이거예요, 이거. 근데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뭐 아이오소노나 아니면 그 엘리사 이런 데 가보면 다른 패닝을 이렇게 자체적으로 좀 더 낫다 그러거든요. 거기다가 WFS하고 VBEP하고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어떻게 하니, 뭐 저주파수에서는 뭐 이렇게 앰플리튜드 패닝하고 고주파수는 파워 패닝을 하고 이런 것들 하이브리드 방식을 막 택한 게 이게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여기 이제 앰플리튜드 말고 파워 패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텐시티 패닝이 아닌 이유는 이거는 위상이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고주파수에 위상차도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주파수가 이거 또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때는 이제 VBB라고 해서 베타 베이스드 인텐시티 패닝이라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게 700Hz 이상은 VBB로 쓰고 700Hz 이하는 VBEP로 쓰고 뭐 이런 개념도 있고 또 200Hz 이하에서는 WFS로 쓰고 이게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헛개비상 정의는 본질적으로 어렵다. 이것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것도 핫팩터지만 이것도 60도 이상이 벌어나버리면 어떻게 된다? 소리 위로 떠버린다 그랬죠, 그쵸? 홀인드 미들. 그건 여기서 아무도 없잖아. 핫팩터에서 위로 떠는 거 있습니까? 그런 거 없다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스피커를 굉장히 촘촘하게 낳지 않는 이상은 이게 안 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다. 빨리 돌려버리는가 빨리 확 돌려버리는 거지. 그러면 뭐 지금 그런 것도 느낌이 들겠지. 이해가시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개도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이것도 이게 좀 벌어지면 위로 가고 이 어머니 모델에 따라서 위로 가고 아래가 당긴다 그랬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스테레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테레오지만 소리를 위로 뜨게 할 수도 있고 뒤로 보낼 수도 있고 하니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온 거예요. 이론적으로 본다면 위에밖에 없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스테레오 너무 외부 사람들 보면 내가 어떻게 다이나믹 프로세서를 어떻게 공간 이펙트를 어떻게 따라서 위로 띄울 수도 있는 건 다 아시죠?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그런 거 다 가능한 거예요. 이게 왜? 사람이 내가 심리적으로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이 조이스틱 가지고 슉슉슉 돌리면 지금까지 아는 것만 해서 볼게요. 여기 뒤는 지금 이거 140도거든요. 저 5.17은 140도잖아요. 이렇게 보면 110도, 110도 가니까 그렇지. 이게 벌린 거 140도에 어디 간다는 소리는 다 위로 간다 그랬죠. 홀인드 미들. 이 뒤로 안 갑니다, 이거. 뒤로 핑 돌리면 가다가 위로 올라. 이렇게. 여기는 없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 바로 측면이야, 측면. 측면은 지금 사람이 앞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 되는 앞뒤로 스피커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잡힙니다. 시간과 크기 증거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앞뒤는 가능해요. 스피커가 앞에 있고 뒤에 있을 때는 가능한데 측면은 여기하고 여기가 이렇게 나오면 아예 안 잡힙니다. 그래서 극장에서는 어떻게 쓰냐? 안 잡히는 거 알아요. 극장에서 때려 넣는 거지. 왜 측면이 중요하거든요. 공연장에서 측면 사운드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측면 반사감이 홀에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다 측면 반사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그걸 넣어주려면 스피커를 때려 넣어야 돼. 그래서 여기다가 스피커를 직접적으로 놓지 않는 이상은 이게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그 이머시브 사운드 할 때 정면 중요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측면을 많이 내야 되는데 내가 측면을 진짜 그 폴트를 만들어주고 싶다고 하면 이건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기까지 무형실로 만들어버리면 얘를 무형실로 만들어버리면 이 홀에 좋은 소리가 나오겠어요? 음성이 안 잡힌다고 무형실 개념이니까 비쌀 거잖아요. 그럼 다르긴 하죠. 어쨌든 그렇게 유출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엉망이겠죠. 지금 그래서 스테레오 사운드가 음악적에서는 옛날에 DVD 오디오 있잖아요. 보다 훨씬 좋았었어요. 왜? DVD 오디오를 녹음해봤자 아무 좋은 점이 없었거든. 더 어려워지는 거지. 차라리 스테레오보다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운드 뮤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이머시브는 그럼 어떻게 될까?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 접근을 하면.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아까 실제로는 여기 두 개 있는데 실제로는 이 두 개에서 이 헛개비상을 만든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실제 스피커가 있었을 때 있잖아. 있었을 때 하고 쟤 보면 이 정면에 정면 이런 음색 차이가 생기죠. 실제로 스피커가 있었을 때의 0도 HRTF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30도에서 두 개가 보태져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보태진 거잖아요.
이거 더한 거하고 이 빨간 거 비교를 해보면 같아야 될 거잖아. 그래 앞에 있는 느낌이 될 거잖아요. 그쵸? 그쵸? 요거하고 빨간 거 이 지점하고 이거하고 이 두 개가 과연 같냐라는 거예요. 달라. 음색이. 이런 음색이 다르기 때문에 소리가 어떻게 된다고? 위로 뜬다. 호리드비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떠요. 이런 이유 뜨는데 측면 같은 경우에는 다 다른 측면. 뭐 이게 뭐 10dB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면 원래 음도가 안 잡히는데 음습도 더러워지는 거야. 이 완전히 똥차 피하다가 뭐 쓰레기차 만다고 막 이런 식이 된 거지 지금 이게. 측면에다가 음성을 가상 음성을 정리시킨다는 것들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고 소리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장 프로세서를 쓰면 소리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어떤 음장 프로세서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로 스피커를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가상으로 하고 실제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뒤에는 어떻게 된다고? 다 위로 가버리네. 음색도 이렇게 더러워지는 것도 있지만 소리가 위로 가버려요. 이해가시면 여러분들이 무심코 하는 행위가 이런 들이 있는 거야. 심리면 튜닝인데요. 그래서 그래. 보세요. 아까 측면 스피커 두 개에서 소리를 내줘요. 그럼 소리가 어디로 간다 그랬습니까? 위로 떠버린다 그랬죠. 홀인드 미들 그죠? 위로 떠요. 그래서 그 방구 위에다 스피커 하나도 없더라도 소리 위로 다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약간 내주면 위에 뜬 게 앞으로 약간 가겠죠. 그러면 요거 세 개 스피커 가지고 있잖아요. 이 방구의 4분의 1 방구는 다 정리시킬 수가 있는 거 어느 정도. 전쟁의 스피커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 세 개만 있으면 이 뒤에 방구를 다 정리시킬 수 있겠죠. 이런 데 있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안 할 거잖아요. 왜 이런 것들이 지금 패너가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라운드 있잖아요. 녹음된 거 요것만 가지고도 위아래를 어딘 다 표현할 수 있는 게 지금도. 이해가시죠? 이런 일들이 지금 되고 있다. 그게 바로 심리음향 튜닝도 있는 거예요. 다음은 양기의 상간도예요. 이게 뭐냐고 하면 이건 아까 소리의 크기가 볼륨감을 대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저는 제가 그 이머시브 사운드 만드는 친구들한테 제일 강조하는 게 이 친구가 위상 컨트롤을 얼마만큼 잘하냐, 상간도 분석을 얼마만큼 잘하냐가 관건이라고 봐요. 근데 위상이 뭔지도 모르고 상간도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 그 안에 들어있는 상간도 메타 있잖아요. 콜리전 메타를 해석을 할 줄 모르고 읽을 줄 모르는 거야. 그래도 되게 많아요. 그 망합니다. 그냥 걔는 수준이 그냥 학급 수준 학급. 보세요. 똑같은 스피커 두 개 있는데 이 두 개에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지금 내 목소리를 놔둬볼게. 그러면 이게 완전히 컨트롤 C 컨트롤 V에 따르면 딱 이게 잡히거든요. 또렷하게 잡힐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여기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코릴레이션 메타는 있잖아요. 주파 특성은 똑같은데 있잖아요. 위상을 좀 틀어주는 거 이런 식으로. 그 개념이거든요. 도달치는 약간 다르게 보이는 건데 틀어줘 버리면 이게 이제 마이너스 1과 0, 1 요 사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1이 된다는 말은 위상이 뒤집히기 때문에 절대 쓰면 안 돼. 그건 ANC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음수는 쓰면 안 돼. 0과 1 사이만 써야 돼. 혹시 내가 콜레이션 메타를 봤는데 마이너스로 가 있다고 하면 한쪽이 위상이 틀어진 거야. 뒤집어줘야 돼. 극성은 뒤집어줘야 돼. 그럼 소리가 작아져 버리니까 그건 절대 쓰면 안 되는 거고. 근데 분석을 해서 0과 1 사이에 오는데 이게 이제 콜레이션이 1이다. 그러면 딱 이게 가운데 배치가 0이다. 그러면 두 개가 찢어져 버리네. 내 목소리가 두 개 찢어져 버려요. 음색, 주파수 특성 분석해 보면 똑같은데 내가 빗소리 가지고 이걸 많이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빗소리 가지고 이 두 스피커에 각 차게끔 소리를 한번 내봐. 이 두 개가 가득 차야 여기도 가득 차, 여기도 가득 차, 여기도 이렇게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비가 전체적으로 나오는 느낌이 들 거잖아요. 그렇죠? 비가 한 줌만 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소리 하나 가지고 이 전체가 다 비가 오게끔 표현을 해봐. 이런 걸 주면 그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전부 다 스피커 전부 다 컨트롤 C 컨트롤 V가 딱 내면 뭔가 이상한 철판 두드리는 소리가 날 거야. 머리 내서 배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이 코릴레이션 자세히 된다. 그래 어디 중에 하나 찢어지기 전 요령은 그렇죠? 0.4나 0.5 정도의 디코릴레이터 값을 가지고 하면 가능. 이게 바로 음원의 사이즈가 이만하다가 이만큼 커진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언믹스 해야 될 경우가 되게 많다고. 스테레오 가지고 뭐
7.1.4랑 9.1.2 채널로 표현해달래. 그럼 언맥스이 될 거잖아. 그 신호가 없는데 어떻게 해? 그냥 이런 것도 써야 되는 거야. 뭔가가 뻥뻥 뚫려있는 건 메꿔놔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때입니다. 이어폰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게 1이다. 그리고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맺히다가 얘가 0이다. 그럼 찢어져 버리는 거야. 빗소리가 양쪽에 소리. 그러면 이게 0.4나 0.5점 되면 이렇게 쫙 퍼지는 거예요. 얘가 쫙 이렇게 내잖아. 이거 녹음하는 엔지니어들은 굉장히 잘 하셔야 되고, 어디냐 이렇게 스피커 기반으로 해서 전시관이나 이런 데서 뭔가 표현, 대부분 가보면 이게 제일 안 돼. 분명히 자연의 소리를 내릴 때 되게 많거든. 빗소리라든지 바람소리 이런 거, 깃드라미 소리 이런 것들. 이게 안 되니까 뭐가 이렇게 오물조물 모여가지고 오히려 스테레오보다 못한 이런 이멀시브 사운드 내주는 것들이 내가 한 10군데 가보면 한 8군데 영향을 받더라고. 이것 때문에 이것들은 뭐냐고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지. 스피커에 염점이 있으면 그 사람 메꿔 넣어줘야 되는데 메꿀 줄은 모르는 거야. 소리를. 그런 것들이 되게 많다. 니는 잘합니까? 저는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니가 해봐라 시고. 나 잘 못합니다. 그냥 얘기만 한다. 그거는 부끄러운 거는 여러분의 몫이다. 그런 얘기만. 어떻게 하는지는 아는데 나는 잘 모르고 싶어. 나보고 잘할 거라고 물어보지 마세요. 니는 잘하냐 씨.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 음장 제어예요. 사운드 필터 컨트롤인데 음장 제어는 왜 하냐? 음장 제어는 있잖아요. 내가 홈시어터야. 근데 홈시어터에 음장을 왜 넣죠? 비록 홈시어터에서 물리적인 이만큼이 안 되지만 이런 큰 공간에서는 이 느낌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공간을 뻥튀기 시키는 효과를 위해서 음장 제어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동차도 음장 제어를 했으니까 더 작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더 큰 공간을 원하는 거지. 그렇죠? 더 큰 공간을 원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거리감을 주기 위한 거잖아요. 거리감을 주려면 뭐가 돼야지? 반사음이 들어가야 되겠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반사음들, 조기 반사음이 부분 다양한 것 같은 그 반사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요걸 한번 보자고. 이거는 제가 지금 내가 설명하는 것들은 이제 제가 20년 전에 제가 이런 걸 가지고 박사학위 때 연구를 했었어요. 이거 다 제가 만든 거야 옛날에. 아까 뭐 애철 때부터 다 그때 한 거예요. 나는 그때 하고 나서 아무 쓸데기가 없었어. 내 연구한 게씩 뭐 시장에서 뭐 야 20년이 지나니까 이제 살아나네.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거예요. 야 10년 전에 한 건데 지금에서야 사람들한테 좀 이게 어필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먼저 연구하는 거 아무 필요 없어. 내 죽고 나서 이런 거 하면 뭐해 이거. 내가 살아서 이런 걸 보니까 내가 지금 설명을 하는 거지. 코로나 안 왔으면 아마 내 죽고 나서 될지도 몰라요. 솔직하게. 보세요. 이 세 개로 가지고 삼각측량법에 의해서 이제 어떤 이게 정면 뭐 좌우 측면이 이게 시간적으로 있잖아요. 1ms 뒤에 2ms, 3ms 뒤에 나타나는 이거 크기가 되는 거죠. 반사음이 2ms 뒤에 정면에서 크게 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걸 다 측정을 할 수 있어요? 수평명상에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야. 그다음 반사음은 여기서 오는데 2.3ms 뒤에 이쪽에서 날아오는 게 있고 막 이런 걸 표현하는 거야. 이거는 그냥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5.1절은 스피커 5개 가지고 나타내주고 싶어요. 그쵸? 저걸 표현이 될 거잖아. 자 그러면 앞에 아까 이런 것들은 좀 표현할 수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쵸? 그래도 좀 이런 것도 좀 위로 뜰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가능한 거잖아. 근데 여기는 아까 안 된다고 그랬죠. 안 되고 음색만 들어오진다고 그랬어요. 그쵸? 뒤에는 안 되고 소리 위로 올라가 버린다고 그랬지. 여기도 마찬가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 내가 음장 프로세스를 걸었을 때 음색 제대로 된 음질을 나타낼 수 있는 반사음이 몇 퍼센트가 되겠냐고. 90% 이상은 다 쓰레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다 없애버리고 다 모아서 이렇게 이 다섯 군데만 내주는 걸로 이렇게 반사음을 가져가면 훨씬 소리가 좋아. 쓰레기 같은 거 아예 없애버리고 있잖아요. 그냥 이 반사음을 5군데만 나오도록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 쓰는 음장 프로세서가 지금 내가 있잖아요. 지금 돌비 애트모스에서 비 끌어가지고 거리감 내주고 싶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걸 갖다가 넣어야 되거든. 그렇게 넣는 순간 음색이 완전히 개떡이 됩니다. 그래서 아예 거리감 넣지 마. 그렇게 돼 있어. 더 더러워지니까.
이런 것들이 더러워진다는 게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 음량 프로세스를 넣으면 자동차도 마찬가지 다 꺼버리죠 결국에는. 그래서 스테레오 넣었잖아. 아니면 돌비 5.1 그대로 그냥 디폴트로 그대로 듣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저걸 잘못 알아두니까 이런 쓰레기들이 돼가지고 뭔가가 좀 뭐 큰 거 같긴 한데 쓰레기 큰 거 뭐 이상한 거. 그러니까 안 쓰는 거지. 원인이 저기 있어요. 근데 사람들 원인이 잘 모르지. 야마 음장 프로세스 세계 최고야. 개포는 하나도 안 좋아. 똑같아. 거의 비슷해 해보면. 이건 물리적 현상이기 때문에. 저걸 어떻게 풀어나갈 건가? 제일 좋은 것들은 가상 음상을 안 쓰고 처음부터 실질적으로 스피커 확 돌려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치 가상이 아니고 실제로 나온 리얼 스피커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좋은 거죠. 가상을 안 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피커가 여기 있고 여기 있다고 해서 내가 여기서 오는 반사음을 표현해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여기 내주고 여기 두 개 내주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런 식으로 나중에 패닝을 걸 때 있잖아. 휙 돌리고 하지 말고 차라리 여기 스피커 있는 데다가 그냥 정리시켜주면서 거기서라도 잘 나와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괜히 더 어중간에 뒤로 보낼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지. 더 좋을 거야가 아니고 그러면 이게 반사음을 어떻게 표현할 건데? 그것도 잘 모르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그 사람은 이제 그 레벨이 이제 B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내 말은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고 접근을 하시는 게 그래 항상 의심의 눈초리로 과연 잘 들릴까? 나는 이렇게 들리는데 저 사람은 HRT가 다르니까 다르게 들릴까?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내도 크로스체크하면서 하서 만들면 훨씬 더 고품질의 지금 돌비 애트모스 뮤직이든 리얼리티 오디오 360이든 만들 수 있다는 거. 근데 로직이 보여주는 거, 웨이터스 보여주는 거, 프로툴즈도 보여주는 거, 돌비 애트모스 패너만 믿고 하면 안 된다는 거.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여러 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제가 기술 자문을 해주면서 지금 콘텐츠 만드는 거 품평되고 평가대고 하고 있는데 걔한테 진짜 미안한 거죠. 걔는 진짜 며칠 동안 이렇게 개노받으면서 만들어 왔는데 야 이거 이상해 이거 뭐냐 이거 야 이거 그냥 버튼 온오프 있잖아요. 이건 니 진짜 그러면 또 남아 그런 뭐 ABC 사람 다 들어보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네 현타가 와가지고 회사 그만두죠. 실제로 그래요. 회사에서 엄청 투자를 했는데 안 나와 생각은 실제로. 그러면 이건 아까 스피커 이야기할 때고 이어폰 들어볼게요. 이어폰에서 거리감을 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오는 게 실제로는 바이너럴 랜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소리가 요 안에밖에 안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빼내줘야 될 때다 이런 식으로. 근데 아까 왜 이 안에밖에 안 온다고 그랬어요? 랜드에서 이만큼 표현해줬는데 내 HRTF가 아니라 그랬지. 내 깃밖에 아니라 그랬죠. 안 들어와 버린다. 빼내주려면 반사음을 넣어줘야 되겠네. 좀 좋아. 근데 그 반사음은 바로 뭐냐고 하면 덤미들을 이용한 바이너럴 반사음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스테레오에 쓰고 아니면 사라운드 쓰고 있는 공간계 이펙트 이런 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하나가 다 HRTF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30도 HRTF, 30도에서 고도 몇 도의 HRTF. 내 길을 이용한 거에 돼야 비로소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것도 안 되지. 그래서 적어도 얘는 내 거, 이 초기 반사음 여기까지도 내게 되면 제일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얘는 내 거, 이거는 덤미의 거, 이 뒤에 있는 거는 그냥 일반 스테레오 잔향을 써도 돼요. 저거는 이제 우리가 바이너럴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바이노랄 룸 임펄스 넣으라고 해요. 바이노랄 바이노랄 잔향이라고 해요. 저걸 써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저걸 어떻게 하지? 이게 내게 이렇게 할 수 없나? 애플은 그걸 하려고 사진을 찍는 거죠. 사진을 찍으면 여기다가 내 HRTF를 알기 때문에 다시 필요가 있는 것들, 좀 모델을 다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 기술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HRTF를, 수상 구조를, 깃바퀴 구조를 내가 안다면 다 업데이트 할 수 있다죠. 실시간에 확 업데이트 시켜가지고 하겠다라는 전략이라는 거죠. 이머시브 오디오 스피커 배치하는 거 볼게요. 이거는 이머시브 오디오 스피커 배치는 뭐 음악, 영화, 공연장 세 가지 버전이 있겠죠. 맨 처음에 이거 그러면 왜 스피커를 그 이머시브 오디오 보면 위도 배치하고 아래도 배치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천정에도 그렇죠. 그걸 왜 하냐?
서라운드 가지고도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지. 소리를 완전히 위치시키기 위해서 이게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절반을 맞고 절반을 틀려. 아까 고도 배치가 고도에서 스피커만 있으면 무조건 소리를 갈 것이다. 잘 가는 소리도 있고 안 가는 소리가 있다고. 그래서 이거는 하지만 이제 그런 건 있어요. 내가 위치를 못 지켜주지만 그런 느낌을 받는 거 있잖아요. 그건 있어. 그래서 이게 있으면 왠지 공간감이 더 좋아져. 깊이감이 더 있고 있잖아요. 볼륨감을 더 잘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거야. 내가 펜을 가지고 위치를 이렇게 시키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딱 들었는데 공연장 같아. 이런 느낌을 하는 거야. 그거는 뭐랑 비슷하냐고 하면 우리가 서브우퍼 스피커 있잖아요. 우리 한 개만 쓰죠. 지금은 다 두 개, 돌베이스 보면 네 개 쓰라고 그러죠. 공부 아니에요. 왜 한 개에서 두 개로 넣으라고, 왜 여러 개 넣으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룸모드 없애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서브우퍼 있잖아요. 파장이 길기 때문에 뭐 100Hz 같은 경우에는 위치를 느낄 수 있습니까? 못 느끼지. 3.3m인데 머리 여기 사이즈가 17cm밖에 안 들어있는데 3.3m를 어떻게 차이를 느껴? 그거 못 느끼거든? 하지만, 그, 스페이셔스니스 있잖아요. 그, 스테레오감 있잖아요. 저음의 스테레오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저음의 공간감, 저음의 포위감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정리감하고 그 엔벨로프감은 약간 다른 얘기예요. 녹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녹음할 때도 무지향성 마이크로폰을 2m 이상 떨어뜨려가지고 왜 녹음을 하겠어? 저음 그 위치도 못 느낀다는 다 그렇게 녹음하거든요. 하이레즈 오디오에서는 그게 뭐냐? 그렇게 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내줄 때 그 저음이 주는 그 포위감이 다른 거야. 하나에 다른. 다이나믹감은 똑같은데 변해서 공간감은 다른 거야. 이거 다 그 이야기예요. 이런 깊이감, 뎁스감이라든지 위드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야. 정의는 잘 하기 힘들어. 정의는 그런 거고 이렇게 다 제공이 간다. 근데 이제 뭐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음악은 이렇게 이게 세계 제일 유명한 빈에 있는 뮤직비 아렌자래요. 이거 이 측면 위에 이런 것들 내주려고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팝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오로 3D에서 나온 11.1층을 냈죠. 이게 사실 제일 좋아요. 근데 돌비는 이렇게 안 써요. 돌비 이렇게 안 쓰는 거 알죠? 그래서 돌비를 가지고 음악적인 표현하는 것들은 별로 셋이죠. 안 좋아. 돌비는 영화적인 걸 위해서 나왔지 음악적인 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 왜냐하면 저도 개념을 모르겠는데 오로 3D 특허가 걸려 있어요. 돌비는 그냥 영화적인 것들을 그냥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뭐 헬리콥터 툭툭 가고 있죠. 뭐쫙 있는 느낌을 위한 거지. 진짜 콘스토리에서 나오는 조기 반상들, 무대감 뭐 이런 걸 느끼기 위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이건 극장용이지 이게 뮤직용은 아니다. 그래서 돌비 애트모스 뮤직은 음악용은 별로예요. 리얼리티 오디오 상주폭이 훨씬 낮고 지금 제나이드에서 하는 앰비어 인음하기 훨씬 더 좋아. 개인적으로. 어쨌든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아셔야 될 건 아까 피치하이트 이펙트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고도 스피커는 절대 저음을 내주면 안 된다는 거지. 저음 내주면 어떻게 된다? 땅을 꺼집어야 된다 할 때 그렇죠. 피치하이트 때문에 저음은 꺼지고 고음은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큰 천장 스피커는 아무 의미가 없다. 한 200Hz 이상만 내주면 4인치, 5인치 있는 거라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지. 그 필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악효과만 생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아까 크로스토크 제로인데 이거는 뭐냐 그러면 지금 내가 맥북을 산다. 애플 TV에 가입을 한다. 그 다음에 돌비 애트모스 영화든 음악을 듣는다 그러면 스피커는 여기 있는데 소리가 쫙 저도 깜짝 놀랐어. 이렇게 뜨면 돼요. 근데 많이 움직이면 안 돼. 얘가. 이거 트랜스퍼럴 필터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게 고정됐다는 가정하에 하는 건데 우리가 뭐 노트북을 이렇게 쓰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쓰니까 요 안에서 시스팟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돼요. 굉장히 게임이라든지 아주 죽여. 그리고 웨이브 찍는 데서는 카메라를 이용해 노트북 카메라를 이용해 가지고 있잖아요. 얘가 실제 어디 추적까지 하면서 있잖아요. 얘 필터 업데이트 시키는 버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되고 있어요.
이런 영화 이런 것 같은 굉장히 괜찮죠. 이걸 갖다가 우리는 크로스오버 제거기라고 그러고 바우 필터하고 트랜스랄이라는 두 가지 회사가 있는데 요거 많이 쓰고 있어요. 애플은 자체적으로 만든 크로스오버 제거기 쓰는 것 같더라고요. 꽤 괜찮아요.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점점 더 이제 정교화되는 게 뭐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의 귀 사진을 찍으면 점점 더 고도화가 되겠죠. 그렇죠? 다 공유하니까 찍고 나면 자기 내가 폰으로 찍었는데도 맥북에서도 그게 이제 자기 아이디를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공연장이에요. 공연장 버전은 여기서 있는 느낌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요 개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ASW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고 하면 내가 여기서 앉아서 봐요. 그럼 무대가 사실 이렇게 콩알만해지잖아요. 근데 눈을 딱 감으면 어떻게 됩니까? 쫙 크게 펼쳐지죠. 물리적으로 시각적으로 보는 그 무대의 넓이보다 훨씬 더 커진다고. 그게 좋은 놀이지. 그게 ASW라고 그래요. Apparent Source Width라고 그러거든요. ASW라고 그러는데 그게 되려면 뭐가 있냐고 그러면 이런 측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측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더 넓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무대감도 높여지고 있잖아요. 좀 요만했던 공연장이 이만하게 보인다고. 아, 보이는 게 아니라 들린다고. 보이는 건 이만큼이지. 그쵸?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나도 이 공연장도 그렇게 만들고 싶잖아요. 똑같은 거야. 그래서 측면에 익스텐션 스피커들 있고 이렇게 다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서라운드도 이렇게 쫙 옆으로 쫙 있고 그네 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게 엘리사가 하고자 하는 거잖아. 아이소노가 하고자 하는 거라고. 아스트로 뭐 이네들 이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 이해가시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서브우프가 바로 위에 있는 거예요. 왜? 저음은 깔았기 때문에 실제적이겠지만 물리적이겠지만 심리적으로는 이만큼대가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쌓기 편하려고 밑에서 놓잖아요. 이거 매달리면 힘들잖아. 돈 많이 들잖아. 이제 그러면 더 밑으로 꺼지기 때문에 별로 안 좋잖아. 그리고 미쳤다고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했겠어요? 돈 많이 들게? 서울은행에서 저렇게 한 게 바로 이거죠. 그때 2019년도에 LAP 나무에 왔을 때 이것도 그래서 이제 비포명을 해가지고 지향성 음을 써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위에 있으면 여기하고 여기 음압차도 줄어들겠죠. 그렇죠? 위에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거리 차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있지만 이만큼 놔둬요. 음이 떨어지는 효과는 심리 피치 하이트가 해결해주지. 이모식 오디오 녹음입니다. 있어봐. 제가 12시까지입니까? 아니지. 2시간, 어이씨. 나 2시간 되는 줄 알고. 오씨. 제가 15분에 시작을 했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착각을 해서 2시간이니까, 이게 왜 시간이 남지? 왜 하면서 이상해서.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건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이멀시브 오디오 솔루션 이거 한번 끝낼게요. 그래서 지금은 머리는 뱅뱅 돌고, 앞으로 안 온다든가. 오더라도 좀 뒤를 좀 많이 넣고 근데 이걸 갖다가 다 내주고 그립감이 다 내주고 하는 것들은 이거는 몇 년이 더 걸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별나게 연구를 하고 있다. 누가? 폰 회사들이. 왜? 돈이 되니까. 근데 폰 회사가 지금 우리의 모든 목줄을 다 쥐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음원을 딱 이게 딱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아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돼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임무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HMT보다는 훨씬 더 가능성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하드웨어적인 이슈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 이제 아까 헤드 트래킹, 개인 HLTP 세 개만 했는데 이거 그냥 끝내니까 할게요. 바이너리 PMM을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 바이너리 PMM의 말은 이어폰 헤드폰으로 가지고 이머시브 오디오를 내가 재생해 주겠다 하면 바이너럴 입점형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는데. 자, 그래서 이제 헤드 트래킹은 지금 이미 고인 다 돼가지고 있어. 헤드 트래킹은 내가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 여기서 항상 음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 느낌에서 고개를 플러스 30도로 돌리면 뭐 이런 사람은 마이너스 30도를 가져와가지고 내가 고개를 이렇게 돌리다가 항상 이 음이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착각을 하는 거죠. 여기 스피커가 있네 이렇게 착각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헤드 트래킹 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렵지만 어쨌든 근데 지금 문제는 이게 블루투스로 되기 때문에 속도가 좀 느려. 근데 BLE가 되고 하면 이제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 그래요. 지금부터 몇 배가 더 빨라지니까
그래서 애플이 조금 더 유리한 거예요, 삼성보다는. 애플이 삼성 거에 비해서 그 블루투스 지연 시간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빨리 움직이면 삼투기 되게 이상하지. 애플 거도 빨리 돌리기 이상해요. 그러니까 고개를 빨리 돌리지 마시라. 점잖게 들으시면 돼 지금. 맞춰야 될 거잖아요. 방법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사진 착착 기능 나온다고 그랬죠? 앞에. 자, 이게 뎁스 카메라가 되기 때문에 그래. 나는 아예 그 아이폰 10이거든? 이거 뎁스 카메라가 안 되다가 10급에서. 뎁스 카메라 아니면 개빵입니다, 이거. 뎁스 카메라가 되면 착착착 찍으면 이 3D 데이터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어폰 보정인데 이건 아직 안 돼 있어요. 근데 아마 조만간 이제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도 몇 년은 걸릴 수 있어요. 근데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내가 헤드폰 딱 착용을 하고 이어폰 헤드폰 착용을 하고 나서 캘리브레이션 과정이 비슷한데 보정을 시켰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그렇게 이제 되면 이제 그 이어폰 헤드폰 특성이 플랫하게 바뀐 거잖아. 그런데 다시 착용을 하잖아요. 내가 오줌 누고 와야 될 거잖아. 계속 붙을 수 없잖아. 그렇게 하면 이 헤드폰의 경우에는 다시 착용하면 다 바뀝니다, 이게. 그러면 아까는 부병이 여기 낸 나중에 여기 잡히고 뒤로 왔다가 이 꽂히죠. 그래서 헤드폰을 작업하면 안 돼요. 이거 작업할 때는. 이멀시브 작업할 때는 안 돼요. 이어폰은 한 번 하고 나면 이거 이어팁에 대중소만 해가지고 제 귀에 맞는 거 있잖아요. 그거만 해가지고 보정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화장실에 와서 다시 하더라도 괜찮아. 아니 이만큼 차이가 없어. 그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작업을 할 때 편한 건 훨씬 편하지. 더 편한 건 스피커가 더 편하지.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작업을 할 때 정확도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듣는 사람들 다 이어폰 들을 때 헤드폰 듣는 사람의 소비자가 별로 없다 그랬죠, 그렇죠? 지금 음악을 들을 때 헤드폰 사용자가 이어폰 사용자가 몇 배가 되겠어? 무슨 이어폰이면 되는데? 자기가 99%의 사람을 만족을 시킬래? 나는 1% 사람을 만족시킬래? 당연히 99%의 시장이 많은 데서 거짓짓을 하더라도 서울 가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촌에 있으면 사람이 없으면 거짓도 못 하거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서 이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개인화를 쓰고 이쯤에 보면 이제 이어폰 보정 정보가 들어갈 거야. 들어가고 나면 이제 메타버스가 이제 가는 요 이게 지금 운동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끝내도록.